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촥! 어반입니다. 지금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풀병이 났는데,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점점 몸이 약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몸이 안 좋을 때마다 건강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근데 내가 뭐 몸이 좋든 안 좋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오늘은 또 영상을 뭘 찍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동족 혐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족 혐오 뭔가 좀 되게 좀 슬픈 단어긴 한데 내가 최근에 이 동족 혐오의 장면을 좀 내가 많이 봤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 올랐던 직무형 영상에도 그 남자 교사가 나왔는데 엄청 까잖아, 그지? 누구도 빠르게 나면 안 되게 막 이렇게 까는데 근데 그 모습이 좀 오버랩이 요새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는 좀 뭐라고 할까 좀 안타까운 게 어쩌다가 교사, 정확히 말하자면 여자 선생님이라는 느낌이 더 가깝지, 그지? 이미지가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여자 선생님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저희 집안에 다 여자 선생님이야. 집안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희는. 뭐 아는 사람 알겠지만 전부 다 교사 집안이라 가지고 얼마 전에 작은 어머니는 교장까지 찍고 그리고 퇴직을 하셨고 막내 고모 같은 경우는 아직 정년이 조금 남았는데 근데 명예퇴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명퇴하면 돈 일시금 땡기잖아. 근데 일하기 싫어서 명퇴한 건 아니고 막내 고모부가 토지공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뭐 본부장까지 찍으셨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가니까 두 분이 사이가 되게 좋으시거든요. 둘이 되게 사이가 좋아가지고 뭐 자식도 다 키워놨겠다. 그러니까 그냥 남편 이제 일하는 거 이제 옆에 이제 좀 도와주러 간다고 명태 때리고 그리고 갔는데 내가 봤던 우리 집안 사람들의 여교사들을 보면 느꼈던 게 암사자 같다는 느낌이 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유튜브 오래 본 사람은 암사자 작은 어머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왜 암사자의 비유를 했냐면 암사자는 지가 혼자 다 하거든.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솥사자는 좀 한 번씩 큰 거 있지. 뭐 기린 같은 거 레이드 뛸 때나 그때나 나가지. 암사자들이 다 하거든. 실제로 내가 본 건 다 그랬어. 고모도 그렇고 뭐 이제 작은 엄마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돈도 벌어오고 집안일도 하고 작은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해 집에서. 보면서 야 저거 좀 약간 좀 그렇다. 내가 어렸을 때 볼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어렸을 땐 그게 좀 당연했거든.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맞벌이 같은 거 해도 집안일은 이게 아줌매들이 하고 이게 좀 당연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희생자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딱히 불만 같은 걸 가지고 있지는 않으셔서 되게 묵묵하게 잘 하셨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남편들도 남편들의 역할을 좀 잘한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전혀 불만이 없더라고. 잘 살아오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요즘 들어 느끼는 그런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단상은 좋은 것보단 좋지 못한 눈이 하늘 끝까지 붙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 근데 오늘은 뭐 이런 뭔가 딱히 뭐 결혼 시장에서 여자들이 눈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뭐 되게 안타까운 거는 똑같은 남자 교사와 여자 교사가 있으면 남자 교사는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동족 혐오라고 했잖아. 내가 이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때까지 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고 저 같은 경우도 증권 영업을 10년 넘게 했잖아요. 한 12년 했나 지금? 13년째인가? 그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전부 다 여자랑 일했거든요. 난 내 관리자들이 전부 다 여자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뺑뺑뺑이 돌아가지고 내 처음 때 관리자 했던 분이 다시 또 우리 지점으로 오셨어. 관리자가. 그래갖고 다시 와. 내가 봤을 땐 대리였는데 차장 찍어서 다시 돌아왔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만기하셨네요.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얘기하고 가끔 가다 보면 국밥이나 한 그릇씩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내가 느낀 증권회사의 여자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리스펙트였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거의 한 12년, 13년 일하면서 나는 여자들하고만 일을 해왔단 말이야. 그리고 특히나 뭐 금융 쪽, 뭐 증권 쪽도 그렇고 은행 쪽도 그렇고 수신 쪽 업무는 전부 다 여자들이 하잖아. 전부 다 여자들이 하고 내 관리자도 여자고 그리고 우리 지점장도 내가 있으면서 12년 동안 한 4명 정도 바뀌었는데 그중에 또 3명이 여자였어. 증권사는 이게 뭐 증권사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우리 증권사는 좀 특징이 뭐냐면 남자들이 지점장을 좀 잘 안 달려고 해요. 그게. 왜 그렇냐면 이게 보통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적이 좋은 사람을 위로 올리는데 근데 증권에서의 영업 실적과 지점장으로서의 관리 능력은 좀 다른 별개인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지점장까지 찍었다가 자기 영업 실적이 떨어지니까 돈이 더 적게 들어오니까 fuck you 이러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좀 태반이란 말이야. 우리 증권사는. 그래서 오히려 지점장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선배님 일에 부장한 척 해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임원 같은 것도 잘 안 되려고 해. 임원도 달아버리면 임시직이 되니까 그냥 쭉 붙어 있다가, 그래서 증권사도 지금 사실은 개판 같은 게 좀 있긴 있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증권사는 실적을 전부 다 붙여놓는단 말이야. 다 붙여놓고 그 어마어마한 그 실적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그런 세렝게티의 초원에서 그렇게 맞디라는 여자들을 보면 난 되게 대단하다 생각하거든. 내가 겪은 사람들은 전부 다 대단했단 말이야, 보면서도.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여자가 되는 건 힘들지만, 근데 나이가 들면 좋은 여자는 특히 힘든데, 근데 내 주변에 뭐 이제 내 관리자분이나 이런 분들 보면 40 넘어서도 다 결국엔 다 가더라고. 실제로 막 다 가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 강함이 원동력이 됐을 게 아닌가. 강함이 원동력인가 그렇게 됐을 건데, 근데 이건 비단 나만의 일이 아니라 좀 보통 업계마다 봤을 때 동족 혐오가 일어나는 업계가 많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쿠팡에서 일하는 남자 같은 경우 쿠팡에서 일하는 여자를 약간 리스펙트하는 게 있거든. 물론 일이 좀 다르다고 하지만 똑같이 힘들단 말이에요, 여자들도. 그건 마찬가지거든. 남자들이 조금 더 힘을 쓰는 경영의 일을 하지만 그런 거 보면 이제 와, 쟤들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반대로 쿠팡 여자들도 같이 힘든 일을 하면서 아, 이래서 조선시대 노비들이 눈이 맞았구나 이러면서 이제 지들끼리 또 이게 눈 맞고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펼쳐지고, 이건 공장도 마찬가지고 전문직 가도 마찬가지야. 나는 남자 변호사가 여자 변호사 욕하는 거 본 적이 없거든. 본 적 없고, 그리고 남자 의사가 여자 의사 욕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의사는 내 주변에 특히 많잖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희한하게 방금 전 말했던 특별 직군들 있잖아. 거기에서는 동족 혐오가 엄청 일어나요. 첫 번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사였고, 두 번째가 간호사였어. 그래서 내 방에도 남자 간호사분 한 분 계시거든. 강제 비혼남이라고. 근데 그분 입만 열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나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름 그래도 좀 귀엽게 생겼어. 조그맣고 미니미하고 귀엽게 생겨가지고 나름 업어치긴 잘하고 다니거든. 근데 아니 당신은 그렇게 업어치기를 하고 다니면서 왜 욕을 하냐고, 내가 이율배반적이지 않냐고 얘기하니까 나한테 빡 하면서 어바님이 남자 간호사로 살아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 옛날 에피소드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남자 간호사 중에서 나는 근데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진짜로.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고민하다가 내가 저 울산에 문수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 간호사를 만난 거야. 남간 만났는데 아, 요즘 잘 지내세요? 라고 하니까 요새 너무 잘 지낸다고. 때려치웠거든요. 이러는 거야. 그 표정이 너무 밝은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정도의 동족 혐오가 이런 거 어차피 보면 이제 똑같이 힘들고 식구라고도 할 수 있잖아. 하나의 패밀리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일을 하는데 같이 고된 일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여초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남자들이 되게 치이는 거야. 치이는 경우. 그리고 일에 있어서도 프로페셔널하게 딱딱 업무 분담이 되기보다는 이건 네가 하고 이거는 선생님이 하세요, 남자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혀 프로페셔널하게 돌아가지 않는 조직 집단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20대 분들이 좀 제법 많으시거든. 그분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웬만하면 여초 직장에선 일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여자가 남초 직장 일할 때도 힘든 게 있는데, 근데 여자가 남초 직장에서 일하기 힘든 건 계절시대로 껄떡거리는 거거든. 근데 요새는 무서워서 껄떡거리지도 못한단 말이야. 그런 건데 남자가 여초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진짜 힘들어져요. 그게 컴플리케이트하단 말이야, 그게. 그래 진짜 나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남간이나 남교사 같은 경우에는 좋게 얘기한 걸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진짜 본 적이 없어. 진짜 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전 좋다고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어떤 글을 돌아다니는 게 있었거든. 교사가 썼던 글인데 그러더라고. 그 조직에 여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조직이 붕괴되는 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아무쪼록 일은 좀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 얘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그래 이게 동족 혐오라는 게 마냥 일어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 근데 일어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여자들은 여자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남자들은 또 남자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 뭐 결론은 뭐긴 뭐야, 결론은 헤어지세요. 그래, 헤어져 알았지. 그래서 헤어지고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